학교에서 공지가 15분 미만으로 잘라서 업로드를 하라고 해서 저도 약 한 15분 정도에서 한 번씩 끊겠습니다. 네, 저도 끊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강의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몸부림을 쳤더니 꾀병처럼 콧물 감기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코도 한 번씩 풀어야 되고요. 네, 네, 코 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그 토픽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텍스트를 읽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론가들이 쓴 좋은 글을 읽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거에 적합한 책을 이제 주 교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두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책입니다. 2015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책을 아끼기 위해서 책갈피를 싸놔가지고요. 네. 여러분도 이런 거 하세요? 전 저희 세대 이후로는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싸놨습니다. 오래 보려고. 네. 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책이고요. 2015년도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 교재로 수업을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번이. 네, 지난 5년간은 이렇게 쟁점 수업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읽어만 놓고 여러분이랑 처음으로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많은 이제 짧은 소논문 같은 것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강의 계획서 보시면 몇 개만 뽑아서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텍스트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수업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텍스트를 어떻게든 구하셔야 됩니다. 네, 책을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 전부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서 한 4분의 1 정도만 수업 시간에 다룰 거기 때문에 뭐 정 안 되시는 분은 필요한 것만 어떻게 구해보세요. 책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주 교재고요. 여기에 없는 글들 중에 필요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좀 더 오래된 책이에요. 네. 이것은 조약 코크하고 사이먼이 지은 1985년 이후의 현대미술 이론이라는 책이고요. 얘는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예전에 교재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때에 이제 좋았던 글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 나와 있지 않는 것만 이 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겨우 몇 개만 다룰 거기 때문에요. 전체가 꼭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특히나 이론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두 권 책 모두가 되게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두 권 다 장만을 하셔가지고 수업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방학 때라도 독학으로 혹은 스터디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시는 교재로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쉽지 않아요. 절대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오? 비슷하네 크기가? 얘가 훨씬 더 큰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교재로 삼은 또 크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이 책은 한국 저자가 쓴 게 아니고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서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책의 특장점이 될 텐데요.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원래 제목이 라운드 테이블이 아니었어요. 한국 제목은 이거고요. 원래 제목은 그냥 컨템퍼러리 아트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막 밑줄 긋고 단어 찾고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서 구하셔가지고 상호 대조해 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강의 계획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수업을 못 들을 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영어가 우린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도 원서가
좀 필요한 이유는 주요 개념이 영어로는 뭔지 혹시 번역본에 나와 있지 않을 때 한 번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도 당연히 원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그냥 똑같아요. Theory in Contemporary Art Since 1985. 저 이것도 부끄럽게도 제 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원문 대조 하시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번역자들이 애써 수고해서 번역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오역이니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번역 스터디 같은 걸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고 힘든 일인지 알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 번역이 큰 돈이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 발전을 위하여 번역해 주신 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설명하다가 혹시라도 개념상 좀 약간 번역을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교재와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게 물론 모든 학생에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다가 혹시라도 해외로 유학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소수이긴 하지만은 유학을 가실 수 있는데 유학 간 학생들한테 그런 좋은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요 책은 이거는 홍대에서 수업했었는데 그때 이 수업을 듣고 유학을 갔던 영국으로 간 친구도 있고 미국으로 간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막 메시지 보내가지고 선생님 수업이 진짜 큰 도움이 됐었다 이런 말을 해줘서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특히 읽고 이해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회화, 말하고 이런 거 진짜 못하고요. 요즘에는 스펠링도 진짜 헷갈려가지고 이거 빨간 줄이 그어졌나 안 그어졌나 보지 않으면 자신 있게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과 또 미술이라는 분야 안에서의 영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술판 안에서의 저런 글들, 어떤 아카데믹한 미술에 대한 글들을 다뤄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이건 영어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혹시라도 유학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저는 1980년 광주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영화 택시 운전사에 송강호가 나오는 그 배경에 저는 그때 비록 갓난이었지만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주입식이었고요. 당연히 저는 놀라운 구한말 외모 대신 아들 같은 그런 영어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은 시간 강사로 수업은 이제 현대미술 전반 온 세계의 글로벌한 현대미술을 하고 있지만 연구자로서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를 하고 있거든요. 중남미. 거기는 스페인어를 사용해요. 스페인어권 이제 문화인데 그 스페인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영어 발음이 너무 구린데 스페인어는 발음이 좀 더 쉽고 편해서 언어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어 발음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발음이 좀 더 쉬운 언어가 있고 발음이 좀 어려운 언어가 있는데 한국인 기준에서 스페인어가 그나마 영어보다는 발음하기가 조금 편한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피하고 싶어하던 정말 영어를 안 하고 싶어하던 기나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오히려 스페인어도 하고 또 나이가 먹고 막 30이 넘고 박사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계기가 저에게 영어 공포증을 좀 없애주었어요. 없애진 못했고 완화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와 관련해서 자주 소개드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실라보의 지젝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필기를 할 때는 집에 화이트보드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면지인데요. 이 깍대기는 저기
1학기 지난 학기에 수업 들으셨던 김태인 학생이 저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잘 쓸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여기다가 크레파스로 잘 보이라고 크레파스로 아주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술에 담론하면서 한 번쯤 이름을 알아봐도 좋을 철학자인데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분은 동유럽 출신의 철학자고요. 네, 한국에도 몇 번 왔어요. 네, 왜 갑자기 지젝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잠깐만요. 이태리에서 조금 더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잠깐만요. 네, 수업 시간 같았으면은 네이버에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에 이름을 쳐봐.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나에게 말해줘. 이런 식으로 전주로 진행을 합니다만 도와주실 여러분이 없어가지고 네, 잠시 끊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슬로베니아입니다. 네, 슬로베니아라는 나라 출신의 철학자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름도 그쪽 나라 이름이어가지고 영어식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슬라보의 지젝을 이렇게 쓰는데요. 네, 지하고 제게 이상한 이런 이상한 표시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얘라고 읽히나 봐요. 어쨌거나 네,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분이에요.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네이버라든가 유튜버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동영상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워낙 유명한 철학자고 또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중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네. 이분은 특징이 그러니까 제2세계 냉전 후에 사회주의 권에서 예전 소비에트 연방 있잖아요. 소련. 네. 그쪽에 묶여 있던 게 베를린 장벽 89년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되면서 냉전 체계가 끝나고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우리가 컨템포러리를 언제부터로 잡을 것인가 얘기할 때 계속 등장할 텐데 어쨌거나 그 동구권에서 온 철학자라서 특이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또한 서구에 개방되기 전에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 동영상을 볼 때는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영어로 강연할 때 도대체 어떤 발음의 영어를 하는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독특한 TH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TH 더라는 관사가 수시로 나오는데 떠 비슷하게 The Revolution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놀라운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발음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면 미국 원어민인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 정말 중요하고 똑똑한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발음으로 얼마나 부리게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뉴요커처럼 정말 멋있게 굴려가면서 발음해야만 영어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안 하고 싶었던 게 되게 커요. 그런데 이 철학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석하 정말 똑똑한 사람이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번 보시면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그거 한번 보시면 영어 발음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구나. 그리고 영어 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진정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이구나. 그 말은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잠시 끄고 찾아보세요. 슬라보의 지젝. 네.